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모두가 걱정을 했던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8%가 넘는 급락 장세로 출발하는데요. 자, 먼저 영향을 받았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오히려 자, 오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플러스권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주말 동안 쉬시면서 걱정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주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악재잖아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그렇죠, 확실한 쪽으로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게 확실하게 또 이게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된다면 시장은 더 이상 그 부분이 악재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오늘 돌아섰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일러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확진자 수도 지금 엄청 좀 급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확진자가 15명. 그렇죠? 자,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 과연 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요. 어제도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 지금 주식을 들고 있을 때냐 이렇게 난리인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일단 쏟아지는 피해 가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물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잘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쉽게 팔아치우느냐 아니면 현금 일부라도 보유를 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제 생각은 달라요. 이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번 팔잖아요. 그걸 다시 산다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심리를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말로 하기 쉬운 게 리스크 관리예요. 실전 매매에서는 어떨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소리 같아요. 그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죠. 주식이 위험하니까. 근데 여러분 실전 매매에서 한번 주식을 매도해 보세요.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나? 저점에서 못 삽니다, 다시. 그리고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만약에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면 그 주식은 영영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쉽게 이런 단기 파동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SFA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좀 올려드리고 나서 많은 비난을 좀 받았어요. 지금 SFA 반도체 팔아야지 무슨 소리냐. 급락인데. 물론 여러분들 그 많이 오른 주식은 급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깐의 어떤 고통만 참아내게 되면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보답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조금 쉬었던 공부하는 코너를 잠깐 마련을 했어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그런 논리에 대해서 세력들의 무서운 매집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거래량과 관련해서 세력들의 매집 논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이나마 짧게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준하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한 종목도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특히 초보자 여러분들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가라는 것이 계속 플럭세이션이라고 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 구간, 저항 구간 여러분 아시죠? 전고점 보통 저항 구간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주가가 올랐다 내려가서 다시 이전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 전에 그 고점 부근의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을 한다는 것은 앞에 거래량, 많은 거래량이 이제 매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어떤 노하우입니다만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할 때, 뭐 차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표, 보조지표를 다 떠나서 거래량만은 속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은 어떻게 속입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00만 주 거래가 되는데 그럼 50만 주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지표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만은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진리, 이런 명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A라는 매물대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고 또 내리고 밑에서 또 조정을 받고 조금씩 고점을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앞서 이 A라는 지점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고점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전고점에 다다랐는데 불구하고 지난 전고점의 거래량보다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를 다 도달을 해요. 그러면 보통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A라는 지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 이 거래량 물량들은 다 물렸어요. 그렇죠? 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A라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죠. 여기서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죠.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죠. 본전만 오면 팔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 다시 내 본전에 왔으면 이때 들어온 물량들은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근데 안 쏟아지는 경우, 적은 거래량은 고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량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이 매수한 그런 물량이 아니라, 그렇죠. 1급 세력들이 매집한 거래량이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논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보통은 적은 거래량으로 지난 고점, 그러니까 B 지점이 A 지점, 전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쏟아지는데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비상등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A 지점에서 이게 스몰 A 지점에서 이 대량 거래량은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고점에 왔을 때 쏟아지는 매물이 아니라 1급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일 핫한 종목이 SFA 반도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2번인가 3번인가 한번 SFA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금폭으로 좀 떨어져서 이때 나온 물량들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런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증가했을 때가 4번이라고 했어요. SFA 반도체는. 그렇죠? 이게 누가 샀다 그랬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 16일, 12월 27일, 그 다음에 1월 20일, 그리고 지난주 1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을 때 그때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랬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죠? 자, 오늘도 지금 거래가 증가하는데 오늘 거래량은 글쎄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4번의 거래량과 공통점이 있을지를 한번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F 반도체 이거 일봉이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주봉이에요. 자, 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장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받다가 거래가 퉁 들어오면서 한번 그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전이 되죠. 근데 계속 올라가지 않죠? 어때요? 올라가 놓고 아까 여러분들 그 매집 A 구간 대문자 A 구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겠죠. 이제 조정이 오죠.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래를 줄이죠, 당연히. 거래량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주죠. 자, 전고점까지. 전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A 지점이에요. 그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요 A 지점이란 얘기예요. 주가가 바닥을 기었다가 올라가고 나서 이 A 지점에서 한번 조정을 받잖아요. 그죠? 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거래를 줄이면서, 그죠? 거래를 줄이면서 주가가 내려왔다 다시 고점 가는 이 B 구간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죠? 자, SFA 반도체로 한번. 그래서 A 지점이 지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가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전고점 가서는 거래가 좀 증가하는데요. 이때 들어온 물량보다는 훨씬 적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대문자 B 지점이에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이걸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지점에서 거래량이 많은 요 지점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매수해서 못 팔고 밀렸어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본전 3,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그렇죠. 팔고 싶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에 들어온 만큼 나온 게 일반적인데 이게 전체가 다 일반 물량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매집 물량이라고 한다면 세력들의 물량이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S&P 반도체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3,000원대 더블 나오죠, 여러분들. 요 논리.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 현재까지 와 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몇 개만 좀 사례를 좀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매지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작년 8월 달 얘기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폭락을 하면서 크게 무너졌잖아요. 대량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 위에서 한번 거래량이 또 한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죠. 다시 한번 그 12만원, 14만원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증가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어때요? 거래가 이전만큼 많이 안 나와요. 그죠? 이때 규모, 또 이때 규모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가볍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타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현재는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네, 지금은. 현재는 의미 없죠. 이 상승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승분이 12만원에서 24만원 더블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자,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식자재 공급업체인데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차트가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엔 거래가 없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거래가 막 붙어요. 그죠? 여기 A 구간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점 부분에 올라오는데 물론 거래는 수반이 됩니다만 이때 유입된 거래량보단 작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밀렸다가 다시 고점에 올라오는데 거래가 더 없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신종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 추세가 살짝 무너진 상태.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 요 위치에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사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보라티알이 이 매집 거래량이 지금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최근 들어서 안 나왔는데 이 거래량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트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근에 거래가 한번 팡 들어왔죠. 작년 11월 달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정을 다시 받다가 그죠? 조정을 받다가 전고점 올라오는데 거래가 큰 폭으로 수반이 안 되고 거래가 줄어요. 그죠? 그쵸? 빠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거 볼게요. 자, 고점 부근까지 오는데 거래가 하나도 수반이 안 돼요. 그쵸? 재밌죠? 자, 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합니다. 거래가 전혀 수반이 안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가 수반이 안 돼. 이건 뭐예요? 그렇죠. 거의 100% 매집 거래량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4,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자, 톱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량 거래가 한번 쭉 나오고 나서 그죠? 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그 고점을 가는데 거래가 수반이 안 되고 그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2차전지 코스모 화학 한번 볼게요. 자, 코스모 화학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거래량이 한번 퉁퉁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요. 다시 전고점을 다시 진입이 되죠. 전고점에 진입이 되면 거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로 좀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를 줄이고 고점을 돌파하는데 그렇죠. 이 거래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CNG 하이테크예요. 주봉을 한번 보면 CNG 하이테크도 거래량이 퉁 들어오고 나서 조정을 받죠. 다시 고점에 왔는데 거래가 전혀 수반이 안 돼요. 네, 이 종목은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가 작년도
작년 연말 12월 달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좀 밀려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최근의 하락은요. 그렇죠. 우한 사태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밀려있는 거지. 추세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시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CNG 하이테크. 한번 여러분들, 이전, 그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HCT까지 한번 볼까요? 자, HCT 보시면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조정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HC도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5G인데 5G 다른 5G보다는 상당히 우량한 그런 모습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한 종목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동진세미캠이에요. 자, 동진세미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작년 7월, 8월 달에 대량 거래로 매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전고점 위에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가 전혀 없어요. 동진세미캠은 그렇죠. 이 거래량, 작년 7월, 8월에 있었던 거래량이 대량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어때요? 신종 코로나 때는 밀려있긴 합니다만 오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가 많이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물량 매집한 그런 어떤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동지세미 캠은 앞으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동지세미 캠 여타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SFA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솔브레인, 뭐 동진세미 캠, 원익IP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동진세미 캠이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가 약 5% 보유 지분을 갖고 있고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좋은 재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동지세미캠 종목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소개하는 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들의 매집 논리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연한 사고방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매물대 저항대에서 적은 거래로 도달한다는 것은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이런 거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그게 들어맞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내 기법으로 하나 또 탄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장이 약할 때 안 좋을 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거래량 관련된 매물대 저항대 이런 기법들 실전에서 한번 써 먹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사례로 들었던 종목군들의 흐름도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체험 VIP 회원 모집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추천 받으실 분들은 밑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분위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주가가 하락이 굉장히 강렬했던 만큼 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2020년도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공정장TV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